바로 작가님 소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거리사진 영감에 대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타이틀로 사진 모임인 사진문화 망명지, 동명의 블로그 운영자이며 월간 마이컴, 환경 PC 라인 등에서 다수의 매체에서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기기 리뷰어와 테크니컬 라이트로 활동 중이십니다. 특히 리코 GR 필름부터 현재 GR3까지 GR 매니아로서 현재 GR 리코 GR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계신 오재용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앞서서 제 소개를 이렇게 딱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약간 글을 쓰고 기술 기고를 하는 테크니컬 라이터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름 카메라를 리코 이제 GR1VS 때부터 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GRD1, GRD2 계속 쓰고 있었고 GR1 나와서 GR1 구입해서 쓰고 있었고요. 그 흑백 암실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노출에 대한 표현이나 톤 조절, 그리고 그런 콘트라스트나 명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GR 지금 디지털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배서 흑백 사진도 좋아지게 됐고 그때의 그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GR1을 쓸 때는 정말 편했습니다. 그 굉장히 매뉴얼도 오랜 시간 동안 오래 봤고 몸에 완전히 익어갖고 안 보고도 카메라를 다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능숙해졌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훈련을 했거든요. 버튼이 어디 있는지 안 보고도 찾고 매뉴얼을 저장해서 하고, 그래서 지금도 카메라를 쓰면은 매뉴얼을 계속 봅니다. 헤매서 내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셔터 찬스를. GR1을 정말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작은데 작아서 몸에 항상 지니기 좋고 휴대폰만큼 작기 때문에 몸에 지니기 좋고 셔터 찬스가 정말 자주 있어서 그때그때 꺼내서 쓸 수 있고, 저는 와이프가 된장찌개 끓이다가 뭐 두부 좀 사와라 뭐 이래도 그때도 GR을 갖고 나가는데 딱 GR이 없을 때 또 뭐 휴대폰만 있을 때 뭐 찍고 싶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더 GR을 좋아했던 것 같고 계속 썼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뭐 이래저래 해서 연락을 딱 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전 스팸인 줄 알고 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계약을 맺고 지금 이제 여지껏 이렇게 GR 앰버서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늘 할 얘기는 그냥 편안하게 제가 평소에 포스팅했고 제가 평소에 제 블로그나 인스타 등에 올렸던 그런 여러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영감을 어디에서 받는가, 이 사람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저 사진을 찍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기술적인 얘기도 했지만 뭐 그런 영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소재를 찾고 영감을 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나눌 내용들인데요. 그 나쁜 사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여러 사진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가족 사진도 있고 풍경 사진도 있고 뭐 인물에도 포트레이트, 초상, 패션 모델, 뭐 출사, 상업도 공연 찍으시는 분, 현대미술적인 접근, 막 이렇게 장르도 많고 동호회도 많고 엄청 사진 종류가 많은데 쓰임이나 목적이 다른데 딱 평가를 하는 곳에서는 그냥 사진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과 사진 작가도 상업 하시는 분도 물론 다 좋은 사진 많이 찍으시고 하지만 뭐 작가 하나로 묶어서 사진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목적도 다르고 쓰임도 다르는데, 그리고 잘 찍고 못 찍고의 문제가 과연 이 안에 있는가. 근데 나쁜 사진이 없는 것 같고 그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톤앤 매너를 갖고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내가 왜 이걸 찍고 있는가, 뭐를 내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출해 내는가, 이런 거에 좋고 나쁨에 내 스스로가 만족을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뭐 미니멀은 양식이지만 뭐 미니멀적인 예술 사진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요즘 나름의 유행인 거리 사진,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라고 불리우는 그런 장르에 대한
그것도 제 개인에 국한된 아주 개인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리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저게 뭔 재미가 있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봐주시고 제 사진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신청하셨을 거라고 믿고,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론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가족 사진이나 아이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내가 그런 찍는 거를 좀 아름답고 예쁜 거고 좋은 순간만 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런 영감을 다른 영역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조금 틀어보자, 바꿔서 생각해보자. 내 입장에서 가까운데 접근하기 좋은 소재가 있으면 그걸로 바꾸어 생각해보자. 뭐 책이나 영화나 그림을 보더라도 내 입장으로 바꾸어 생각해보자. 딱 사진적으로 바꾸어 생각해보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꼭 요새 외국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외국을 안 나가도, 아니면 시골에 살아도 도시 사진, 거리 사진을 사실 찍을 수 있거든요. 시골도 분명히 도시가 있고 거리가 있고, 그리고 내 가까운 소재의 아이들 이런 걸 찍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이제 예쁘고 포트레이트로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지만, 뭐 강아지하고의 이런 뭐 질투? 뭐 이런 거라든가 그 생활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저는 좋아하고요. 사실 한때는 좀 미대 지망생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림을 사실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도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매체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은 사진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 하늘 안에 새로운 게 없으니까 사실 이 영향을 다 보고 서로 카피 아닌 카피, 오마주 아닌 오마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영감의 원천, 뭐 거리 사진 영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거를 내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림을 보고도. 제가 사진, 이제 여러 작가들 사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이따 드릴 건데, 이게 대만의 사진 작가거든요. 유명 사진 작가 장자오탕이라고. 이분 사진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도 어떤 화가와 작품들의 영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실제로 자기가 코멘트를 했고, 나중에 했지만 이 사진 두 장을 이렇게 보시고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일본의 사진 작가인데 이제 우에다 쇼지라고, 이분도 이제 본인은 자기가 평생 아마추어라고 얘기하셨던 분인데 실제로는 아마추어는 아니시고 상업 그 일본에 따로 저도 못 가봤지만 그 우에다 쇼지 미술관도 따로 있고 한 사진 작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유명 배우분도 많이 찍으시고 사고 작업도 유명하시고 한데 이분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영감을 받아서 사진을 찍었다. 근데 보시면 두 사진이 약간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작가가 있을 겁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라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요. 뭐 여러 포스터 작업, CF, 뭐 사실 영감 안 받고 안 쓰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 작가들한테 영향을 줬던 화가십니다. 그 연관성이 이렇게 있고 사진 작가분들이 실제로 언급을 하기도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영감을 받았거나 오마주 같은 작업들을 이렇게 캐치를 해내면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사진이 담고 싶은 그림,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아서 적는데 이게 뭐 사실 저한테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굳어져서 뭐 너무 따라하는 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차피 뭐 제가 천재도 아니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각색해서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각 개인이 다 무슨 작품을 보셨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내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저 말고도 좋아하시고 영향받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요새 뭐 쓱 광고도에도 나오고 뭐 부탄가스 광고, 식품 광고, 기타 뭐 여러 광고에도 막 나오고 영화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패러디, 오마주, 트리뷰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에드워드 호프의 작품들입니다. 뭐 도시의 소외와 우울, 뭐 고독, 익명성.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아 그림 좋다, 우리 집에도 걸고 싶다라고 느끼고 좋아할 수도 있고 나는 싫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 그림이 저는 이 그림을 좋아했으니까 아 사진적으로 이걸 바꾸어 생각해 보자. 이거를 내가 사진으로 그림 실력이 만약에 안 돼서 나는 막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작업을 사진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찍으려면 어떤 곳에 어디에 가 있어야 되고 어떤 느낌을 찾아야 되는가를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아 좋다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특유의 적막함, 특유의 우울함 뭐 이런 거에 이렇게 매료가 되면서 캐치를 해보는 거죠. 바꿔서 생각해보고. 뭐 호크니 작품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우리나라에 전시를 했었고 뭐 약간 적막한데 뭔가 틀을 깨는 것 같고 평범한 일상인데 아 뭔가 좀 낯설음을 주고 또 이런 것도 영감을 받는 거죠. 내가 사진적으로 이런 거 표현하는 이런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계속 보면서 약간 좀 칼을 가는 느낌인 거죠. 칼을 갈아서 날카로운 칼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아 그게 어느 순간 영향을 저한테 어떻게 줄지는 모르지만 확 떠오르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고 틈나면 뭐 돈이 많이 안 드는 선에서 작품집도 사보고 미술관도 가보고 근데 그걸 딱 보고 하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꼭 내 식으로 내 표현 방법대로 내 취향대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작가인데 조르주 데 기리코라고 신비와 우울, 뭐 미스테리아와 멜랑콜리 뭐 이런 건데 이것도 그림이 뭐 왜 이렇게 회개하지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림에 대한 그 자료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림 읽어주는 무슨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이 사람이 길어진 그림자에 뭐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고 뭐 우울과 슬픔, 어둡고 불안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여러 좋은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림자의 대비. 근데 이게 딱 보면 되게 사진 같은 거죠. 사진 그림 얘기할 때 약간 미술 하시는 분들 뭐 옛날에 뭐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림이 뭐 미술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싸움 아주 옛날의 원초적인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유치한 그런 싸움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사진이 그림의 재료로 이렇게 보고 그리는 걸로 쓰였지만 지금은 그게 영역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 사진 찍는 분은 그 영역이 다 없어진 거죠. 이것도 제 사진에 바꿔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 그 잘려나간 부분, 저기 숨어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런 우울한 감정, 도시의 느낌, 큰 구조물, 그리고 약간 감춰진 것들에서 오는 궁금함, 그런 것들을 내 사진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사진 찍는 사람이니까 사진으로 표현할 방법을 찾고 그 장면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 그림자가 기니까 정오에 나가서는 절대 못 찍을 그 장면들인 거죠.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 나가야 되는 거고 해가 낮은 데 있어야지만 긴 그림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정오에 나가서 내가 저런 데를 헤매고 다니는데 저렇게 긴 그림자, 왜냐면 그림자의 감정을 내가 느꼈다 생각하면 긴 그림자를, 이 그림을 보고 긴 그림자의 영감을 받았는데 그걸 정오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겨울에 찍었나? 겨울에 해가 저쪽에서 저쪽에 뜨지? 우리 집 근처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사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계속 사진 몇 장 안 보여주고 그림만 보여주니까 이제 지겨우실 것도 같은데 이게 이제 사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GR하고 GR3를 찍은 사진들이에요. 보통 어디에서 찍었나? 예,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저기 찍은 순간에 다 기억나고 그런 장면을 영감을 받아서 찍은 사진들이니까 어디에서 언제 찍었는지 다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 1번, 2번, 3번, 4번 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저 3번 사진 같은 경우에 이마트라는 저건 그냥 뭐 우리 동네 건설 현장 그쪽이었고 뭐 그냥 일반 의자 있는 그런 평범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림자가 있는 시간을 선택했고 그다음에 그런 조용, 선, 도시 그런 앞서 말한 호퍼의 그림이나 좀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다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오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비슷한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사진은 그 아람누리 그 일산에 거기 계단이고 뭐 흔히 그 우산 막 걸어놓던 조용히 유행하던 때의 조용 그 그림자 사진이고 3번 쇼핑센터인데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너무 명암 차이가 급격한 실내였었는데 서로 휴대폰을 보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밖에 마주 있는데도. 근데 딱 보면서 아, 저것은 호퍼의 그림에서 본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제가 바꿔서 한 거예요. 그리고 찍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봄볕을 즐기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앞에서 한 장 찍어보고 제가 그 함축적으로 더 그렇게 익명화시키고 소외를 느끼고 할 수 있는 앵글이 어딘가 생각해서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고 뭐 퇴근길이었을 것 같고 그냥 오래된 주공 아파트의 계단 입구고 아까 그 공사 현장 그 사진입니다. 똑같이. 이것도 그냥 어떤 그 구조의 실내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그 여러분들 카페 많이 가시는 미메시스라고 그 카페인데 일산의 파주에 그곳에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여의도 지하철 역사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발견을 하고 찍은 사진, 그 다음에 흔한 쇼핑센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찍은 사진, 그 도시에 있는 그 유리구조물 있는 그런 데서 찍은 사진, 그냥 아래를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 근데 이런 사진들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냥 생각나서 찍으신 거예요? 아, 그거는 딱 정확하게 무조건 다 기다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셔터 찬스를 무대를 내가 막 이렇게 꾸며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갈 길 가다가 꺼내서 찍은 사진이에요. GR-같이 작은 카메라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몸에 지니고 그 커스텀 펑션 세팅을 해놓고 흑백 스냅 딱 돌려서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내 눈 대신이고 셔터 찬스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걸 너무 막 지니고 이렇게 해서 막 준비를 하고 맞췄으면 아마 못 찍었을 사실일 거예요. 저거 제가 발견하고 몇 초도 안 있어서 바로 떠나셨거든요, 저 자리를. 제가 카메라를 아까 매뉴얼 읽어보고 훈련을 하고 몸에 지니고 있었던 덕도 있고 그림들 같은 걸 계속 보면서 나는 저런 그림들을 내 식대로 해석할 거야, 소화할 거야 라고 약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촬영을 다니면서도 뭐 쉬는 시간이 있고 이러면은 내가 그런 사진을 찍으러 나가겠다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계속 눈을 훈련을 해놓고 있는 거죠. 아, 장욱진 미술관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내려가는 저 보고 저희 사선 뭐 다이고날도 보고 뭐 그런 명암차도 보고 하면서 딱 찍었던 사진. 르네 마그리트도 생각나고 호퍼도 생각나고 호크니도 생각나고 제 나름은 그랬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받는 그런 영감들인 거죠. 비슷한 장면이 오면 내가 그걸 찍겠다. 그 세 사람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세 사람 말고도 더 많습니다. 뭐 그런 분들 작품을 계속 제가 좋아하는 걸 수집하고 책도 사서 모아서 보고 또 이런 사진을 찍으러 나가기 전에는 평상시에 또 계속 보고. 요거는 일산의 킨텍스고요. 네, 이것도 기다린 거 반, 포착 반입니다. 사실 저 설명을 안 들어도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는 대략 아마 느끼실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어딘가 갇힌 그 그림자도 반영 자체도 뭔가 그물 같고 그 익명화시켜서 사람을 한 사람 거기다 두고. 근데 저분이 저기에 저렇게 있을 거라고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시간쯤 기다려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해 주셨지만 기다리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포착하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올 봄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초봄이라 옷도 좀 옷차림도 두껍고 한데 멋쟁이 어르신이 모자도 쓰고 계시고 선글라스도 쓰고 계신데 또 모자하고 선글라스를 고르고 계신 거예요. 뭔가 이제 그런 패턴 찾기도 될 수 있고 그런 시대상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찍은 거죠. 이것도 사실은 기다린 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지도 않는 거죠. 저분이 저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게 너무 멋지네. 그럼 뭐 르네 마그리트 생각도 하고 또 에드워드 호퍼 생각도 하고 뭐 그래서 어떻게 찍으면 그런 느낌이 날까. 특별한 장소를 제가 뭐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그리고 저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제 작업, 개인 작업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하를 선택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저한테. 제가 보고 이거 좋은 표현이다, 좋은 작가분이네 하면은 스크랩을 해서 그렇게 모아놓습니다. 이게 지금 다 작가별로 이렇게 보면은 뭐 97장이 모아져 있는 것도 있고 뭐 200장 넘게 모아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스크랩입니다. 물론 저분들의 사진집을 갖고 있는 것도 거의 대부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어차피 저만 보는 용도이기 때문에 저렇게 스크랩을 해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영감 얻는다 그러면 그때그때 약간 흘리지 않고 바로바로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제 노하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디다가 좀 스크랩을 해놓으시는지. 요거는 사실 그 밴드라는 앱에 폴더를 이용해서 그냥 제가 웹하드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이미지 어차피 인터넷에는 고화질 이미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화면상으로 스크랩의 의미만 있으면 되니까 편한 툴을 여러분께서 쓰시면 됩니다. 폴더에 모아놓으셔도 되고 뭐 요즘 웹하드나 드라이브 이런 거 많으니까 그냥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 금방 끝나지 않는 좋은 무료 공간에다가 잘 스크랩해서 모아놓으시고 내가 오늘 이런 느낌의 이런 주제로 사진을 찍으러 나가겠다 할 때 약간 좀 보고 칼을 좀 갈아 넣는 겁니다. 야, 뭐 베끼기만 하냐? 뭐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베껴 보세요. 못 베낍니다. 똑같이 못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베껴 보고 싶었지만 못 베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쫓아가기 급급해집니다. 근데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와 섞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내 색깔을 찾는 거는 그거는 제가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자기 몫이거든요. 그 보고서는 정말 한번 해보시죠. 작심하고 한번 베껴보십시오. 그 베끼는 게 공부가 진짜 많이 되는데 못 베낍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틀려요. 제가 말씀드렸다고 그날 그 장소에 그 빛이 그렇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장소 3-4번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칼을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그림을 보고 따라한다는 거에 내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빨리 경험해보지 못하고 굳어지는 게 사실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보셔서 스크랩을 잔뜩 해놓으시고 그런 거에 영감을 받는 겁니다. 모아놓으면 아카이빙 해놓으면 찾으려고 하면 좀 찾기 쉽게끔 뭐 키워드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앱들도 다 해시태그가 작용을 하니까요. 네, 뭐 제 머릿속으로 대신에 그 영감을 받은 거에 대한 건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저거 뭐 도시 우울의 사진, 저거 전원 뭐 소멸의 사진, 저거 뭐 그다음에 뭐 인물 해시태그, 그다음에 상업 사진 해시태그, 패션 해시태그, 뭐 그다음에 작가 이름 해시태그, 그다음에 거리 사진 해시태그, 그래서 몇 가지 해시태그를 조합해서 쓰고, 이것도 밴드는 앨범 써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폴더명까지 다 지정해서 그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 만들어 꺼내 쓰기 쉽습니다. 대신에 내가 그걸 꺼내고 싶을 때는 체득이 약간은 돼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사진 찍은 작가, 뭐 브루스 길든의 지하철, 그럼 나 지하철 찍고 싶다. 뭐 사실 우리 사정이 안 맞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지하철 사진 못 찍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분 사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를 내가 한번 내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고 스크랩을 해놨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 뭐더라? 지하철 찍은 그 작가, 뭐 지하철은 아니어도 버스도 될 수 있겠구나. 버스가 안 되면 우리 학원 봉고차도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뭘 거기다 했지? 그러니까 몇 가지 해시태그를 거기다 섞어서 스크랩을 해놓고 스크랩을 할 때 약간 내 식으로 바꿔서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 요 과정만 해도 굉장히 나중에 그
현상이 왔을 때 끄집어내는 영감을 이렇게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열심히 찍으시고 패션, 화보 이런 거 다 관심이 있어갖고 그런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좋아하는 패션 작가 있냐, 상업 작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의외로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데이즈드, 코스모폴리탄, 막 보그 이런 잡지들의 에디터, 막 이렇게 사진 포토그래퍼들이 많이 있는데 뭐 매그넘 작가들은 다 다큐멘터리 사진만 찍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그나 뭐 지오그래픽 사진 작가들도 뭐 그런 패션제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아트 디렉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보면 다 연관이 돼 있는데 너 누구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막상 대답을 못 합니다. 저는 제가 천재가 아니라서 사실 많이 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작품을. 근데 물어보면 패션 사진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패션 작가나 패션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걸 추구해서 찍고 싶은 사람인데 상업 작가의 꿈이 있는데 그걸 스크랩을 안 하고 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실 말하기가 초보 때는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의 영감을 받고 있다. 요새 싱어게인 유명한 가수 이승윤이 나는 이적의 파편이다.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스크랩을 하고 내가 영감을 받는다는 게 과연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매그넘 작가 중에 콘스탄틴 마누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찍은 아메리칸 컬러라는 사진집이 있어요. 그분 사진집 영상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유튜브에 이거 쉽게 있는 거고요.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The world for me is just raw material for an image. 이게 미국이구나. 미국 색깔이구나. 저는 흑백이지만 로버트 프랭크 사진도 생각이 났었고요. 대비도 강하고 색채도 정말 잘 쓰고 소재도 뭐 햄버거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뭐 정말 미국적인 소재의 I 미국적인 began 컬러. being drawn to sort of the bizarre, not the bizarre, but sort of the 책 제목은 offbeat places. 아메리칸 컬러. 그러니까 이분이 본 미국의 색, 미국 색, 미국 색깔, 미국 소재. 딱 이렇구나. In everything beautiful, there is 근데 something 이제 strange. 좋다. 이걸로 끝나면 그냥 이거 보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아놓고 계속 봤어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서울 산다. 난 경기도 산다. 난 한국 산다. 한국의 색이 뭔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어요. 언젠가는 한국의 색을 하겠다 내가. 그러면은 뭐 단청 한복 입은 게 진짜 한복의 색이냐? 요새 누가 그런 데 살고 누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까? 광화문 나가야 했죠. 뭐 신입구 구가 있다. 뭐 그러면은 뭐 갈비집에서 가위를 자르든지 뭐 빨간색이 막 이렇게 있든지 뭐 횟집에서 뭐 회를 치든지 분명히 한국의 색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약간 이쪽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저쪽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바꿔서 생각하면 뭐 서울 컬러, 코리안 컬러라는 작업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다른 소재고 다른 지역이고 다른 로케이션이고 뭐 오마주도 아닙니다. 베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내가 영감을 받고 그 작업을 해보겠다 하고 접근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냥 제 경우입니다. 다른 거에 여러분들도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런 장면을 붙여놓든 책으로 갖고 계시든 이렇게 모아놓으시든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GR이나 거리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좋아하실 작가분들인데요. 그 모리야마 다이도라는 작가분이고 뭐 실제로 필름 GR로 굉장히 여러 작업을 하셨던 작가입니다. 그 바람에 흩날리는 여인의 모습인데 그냥 장면으로만 보면은 저거지만 저거 왜 찍었을까? 표현하는 게 뭘까? 시대상일까? 무슨 역경이 닥쳐서 바람이 부는 것일까? 통화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통화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연관성을 맺지 않습니까? 저도 저거 따라했던 사진 비슷한 게 있긴 해요. 휴대폰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시대상도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왜 찍었는지를 보고 그냥 제 식으로 바꿔보고 많이 봤기 때문에 언젠가 꺼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 똑같이 따라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식으로 해석돼서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그림이나 사진이 다 섞여서 뭐가 섞여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계속 섞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정말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사진 작가인데 딱 일상의 평범한 거를 아주 날카롭게 잘라냅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정 부분만 잘라내고 그리고 노이즈를 다 없앱니다. 그게 이제 시선의 노이즈라고 사진이 막 여기저기 플러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막 튀어나오고 막 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걸 다 없애버립니다. 블랙과 화이트로 딱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낯설게 만듭니다. 약간 다이도 같이 거친 분하고는 또 이 사진은 다릅니다. 서로 상반됩니다. 다이도 같은 사진하고 또 랄프 깁슨의 사진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아합니다. 두 사람 다 좋아하니까 두 사람 다 영향을 받고 싶습니다. 섞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거리 사진과 저런 사진 중에 섞일 수 있는 게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섞어 보는 겁니다. 아까 앞서의 그 시티스케이프를 찍은 사진과는 약간 또 느낌이 다릅니다. 다이도와 제 나름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사람을 좋아하고 많이 봤기 때문에. 랄프 깁슨하고 다이도의 사진을 섞어본 겁니다. 그것만 섞였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저도. 아주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 눈들을 본 겁니다. 저는 눈들을. 표정과 눈들을. 그리고 뭐 꼭 그 마스크가 뭐 그런 지금의 마스크는 아니지만 그것도 본 겁니다. 이건 올 봄에 찍은 건데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훌륭하신 위인 분이신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병원에 있던 동상이었고 봄꽃이 폈는데 마스크를 쓰고 거기서 환자들이나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분, 레지던트 이런 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 앞에서. 아름답고 그런데 뭔가 잔혹하다. 아픈 사람들도 있고 잔인한 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여긴 봄이고 벚꽃이면 막 컬러로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흑백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따 맨 끝에쯤에 이제 봄꽃을 컬러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저기 흑백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기 컬러도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이게 먹으로 그리느냐, 연필로 그리느냐, 유화로 그리느냐, 수채화로 그리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흑백에 약간 좀 공격적이신 분들도 계세요. 흑백으로 찍고 다 예술사진이라고 뭐 이렇게 우긴다. 근데 저는 그냥 그게 구분을 두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약간 좀 소모적인 논쟁 같습니다. 이거는 흑백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울한 봄이니까. 그 기울어진 각도, 뭐 어떤 유튜버 분께서 뭐 나만의 수평. 그러면 저게 뭔가 이렇게 가시 같은 느낌으로 찍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앞에 휠체어 있고 막 기념사진을 찍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표정을 보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던 것처럼 약간 좀 그 기분이었습니다.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비도 명확하고 하얀 꽃도 명확하니까 검은 가지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으니까 다이도와 랄프 깁슨을 섞었다고 제 나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도 느꼈고 똑같이. 네. 망원경 고르시는 어르신인데 세상을 저걸로 보고 있죠. 저도 저분을 보고 있고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올 봄의 얘기입니다. 테마들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서 또 대화를 여기서 나누고 있고 뭐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열 검사 다 하고 표정도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또 살아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찍은 겁니다. 거리 사진 찍을 때 특히나 인물이 들어가면은 이 초상권이라는 게 이분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건지 어르신한테 눈인사를 했는데 그게 완벽한 무슨 허락을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얘기를 오래 해야 됩니다. 포토 저널리즘, 뭐 윤리, 포토 저널리즘과 윤리학 이런 학문이 있을 정도 있고 책도 막 이따시 나온 거 진짜 많습니다. 저도 정답이 없고 정말 정답이 있으려면 이분한테 가서 써도 된다. 뭐 이런 그런 계약서를 다 갖고 있어야 완전히 면책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고. 어떤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를 고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진을 왜 아빠, 엄마 거 아닌데 함부로 SNS에 올리느냐. 내 자식 초상이 내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자유로운 사진가는
없습니다. 그 모델 계약서에서 모델료를 지급하고 하지 않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못 받는데 못 받는 경우에는 좀 덜 나온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명암과 노이즈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진이 있는데도 발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은 온전히 자기가 지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답을 말할 수도 없지만 모든 사진가들이 다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계약서를 쓰지 않는 한 정답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런 물고기들의 눈을 봤고요. 어항에 비친 나의 모습, 그 다음에 지나가는 모습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갇혀 있냐, 내가 갇혀 있냐, 뭐 누가 서로를 보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 샷을 얻기 위해서 뭐 한 몇 장 정도를 찍으신 건가요? 저거는 4장 정도 찍었고요. 물고기가 겹치지 않게 잘 이렇게 펼쳐져 있고 눈이 그래도 좀 보였으면 좋겠고 눈도 잘 안 보여줍니다. 또 막상 찍으려고 하면. 그리고 사람도 중첩되지 않고 지나갔으면 했습니다. 제가 화자지만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거리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떤 사진 제가 삐컷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 둘이 지나가서 겹쳤고 그다음에 뒤에 버스가 한 대 지나가고 있어서 너무 화면이 어지러워졌고 해서 한 4번 정도 찍고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찍은 거지만 그 4번을 찍은 순간이 1분도 채 안 될 겁니다. 그 4컷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냅의 묘미와 기다림의 묘미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물을 보고 찍은 게 아니라 사실 저 뒤에 페인트 자국을 보고 찍은 겁니다. 네. 저 페인트 자국이 아까 그 바람에 날리는 머리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올 초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앞서 말한 그런 그림, 그 다음에 두 분 말고도 그 스크랩했던 여러 작가분들, 그 다음에 약간 정형적이거나 약간 또 좀 공격적이거나 이런 식의 제가 도시를 보는 방법, 도시 사진을 찍는 방법. DDP는 제가 딱 2번을 갔고요. 많이들 찍으시는 3번째 사진이 이제 DDP 사진인데, 조형의 사람을 물론 생각하시는 바가 비슷합니다. 표현하시는 바도 비슷하고. 근데 이게 장소가 워낙 그런 게슈탈트 조형미가 많다 보니까 장소빨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시샘말로. 근데 그거를 안 보이게 하고 싶게 의지를 갖고 찍은 겁니다. 제가. 이제 제 그림자의 선에 제 의미를 넣은 겁니다. 뭐 물론 그렇게 뭐 안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집 앞에 횡단보도에 비둘기, 아스팔트 갈라진 거, 저 건너편에 사람까지. 요거는 2컷 정도를 찍었고요. 뭐 저 친구도 제 마음대로 물론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진도 저쪽에서 오시는 분과 이쪽에서 오시는 분을 봤고 저분들이 중간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렇게 지나가는 순간이 올 것이다. 해서 한 3컷 정도 찍었던 것 같고요. 고등어 수조에서 헤엄치는 사진. 그 다음에 횡단보도, 집 앞에 횡단보도에서 그 빛이 기울어지는데 그런 그 역광이 가능한 긴 그림자가 생기는 그때 저 자리에 제가 있었던 그런 컷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나요? 다이도와 깁슨의 그런 노이즈를 제거하고 흑백을 강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에서 좀 낚아채듯이도 하면서도 정형성을 갖게끔 이게 이제 물론 더 전문가들이 보시면서 양식이 섞여 있다고 얘기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 계십니다. 저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알고 있는 것이랑 남이 이렇게 때려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고 제가 좀 정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먹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굳어지는 것보다 깨는 거죠. 그래서 그 영감을 받는 걸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냥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명하신 분이 있으면 사진을 보여주고 평을 받는 거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내 식대로 바꿔서 영감을 받는 거다. 이 사진도 딱 보여줬더니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공설운동장 출입 개방된 데서도 찍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중요한 거는 분명히 제가 어디선가 저 비슷한 사진을 봤을 거고 그걸 내 식대로 해석을 했을 거고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의자도 받고 그림자도 받고 저분이 저쪽에서부터 도르시면서 운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냥 출입이 자유로운 정말 지역의 공설운동장입니다. 저는 저거랑 비슷한 사진을 봤지만 저거랑 똑같이 찍지 않았고 그런 똑같은 장면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꼭 해보십시오. 똑같이 찍는 거. 똑같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똑같이 찍은 사람이 유사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유사품이 믹스가 돼서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진에 분명히 우연성도 있거든요. 그 백종원 아저씨의 스트리트 파이터 장면, 제가 이제 뭐 JTBC 전체 관람가, 다큐멘터리 3일, 김영철의 동네 앞바퀴 이런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름 장르는 다큐멘터리 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영상도 그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전장 현장에 갈 수 없습니다. 재빠르지도 않고 뭐 기획력도 부족하고 종군 기자도 아니고 돈도 없습니다. 뭐 기아 이런 현장에 갈 수 없고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대리만족을 하는데 저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그 프로가 정말 리얼 다큐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재가 우리 주변입니다. 동네 빵집 막 가서 인증샷 찍고 그런 거 합니다. 요 기획을 내가 해보면 어떨까라고 바꿔 생각합니다. 바꿔 해보는 겁니다. 저 앵글이 저 뒤에 사진도 있고 사람 얼굴 사진도 있고 베트남 길거리에서 밥 먹는 건데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도 중첩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앞에 오버 더 숄더 샷으로 그 베트남에 워낙 그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오토바이도 걸려 있고 그 장면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저런 장면을 만나면 내가 한번 찍어보자. 그 앨범 자켓을 보고 그 호퍼 그림도 보고 했는데 저 앨범 자켓이 너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저기 사람 떨어지는 거를 제외하면은 뭐 담배 피는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앵글과 뭔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윤식당 그 장면에서 과연 저 카메라맨이 저 앵글을 그냥 썼을 리 없습니다. 그분들도 다 사진 영상에 관심이 있고 그 중첩이 안 되는데 멋쟁이 여성분이 멋쟁이 남성 두 분과 서로 더블이 방송 용어로 더블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겹치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 놓는데요. 그 더블이 안 되게 앵글을 잡은 겁니다. 우연히 잡았을 수도 있고 노리고 잡았을 수도 있지만 그냥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거를 스크랩해 놨습니다. 왜냐? 좋아 보여서. 사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아 보여서. 아파트 CF 광고인데요. 제가 보면서 스토리텔링이 좋았습니다. 저게 제가 봤을 때 저게 꽤 한동안 되게 많이 나오던 광고인데 할머니, 애 보는 할머니, 멋쟁이 할머니 두 분 놀러 나가시고 부럽게 쳐다본다. 저 스토리텔링 좋았고 그 가정주부님께서 그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가는데 금방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행 갔다가 애들 생각나서. 근데 그 화면을 쓰는 거, 그 다음에 평상시 안 쓰는 로우 앵글을 쓰는 거, 그 뭔가 사람이 많고 앞에 걸려 있는 오버 더 숄더가 있는데도 복잡하지 않은 거, 그냥 그런 걸 좋았습니다. 저 영상미가 되게 뛰어나신 분이구나, 카메라 감독님이. 스토리텔링도 탄탄하구나. 워낙 유명한 영화의 장면이니까 저분 영화의 그 색감, 조명으로 저렇게 감정과 분위기를 내는구나. 심도차로 갈등 구조를 만드는구나. 뒀다가 써먹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또 찾아서 캡처해놓고 똑같은 앵글에 똑같은 장면에 똑같은 심도일 수도 있는데 포커싱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저렇게 화자나 전달력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영상 드라마로 재밌다, 불륜 드라마인가? 저놈이 저놈을 노려보나? 라고 끝내지 말고 뒀다가 쓰자 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계속 해놓고 또 스크랩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를 붙여서 또 해놓고. 제가 지하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아래층에 사람도 있고 그 레이어가 되게 많습니다. 레이어가 엄청 많고 그 잘려나간 부분도 있어서 나머지 부분도 상상하게 만들고 레이어는 많지만 그것도 프레임도 또 찍고 있는 프레임도 있고 하지만 중첩은 없습니다. 그 앞서서 봤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뒀다가 꺼집어내서 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되게 여러 가지 순간이 있었거든요. 겹쳐졌을 때도 있고 펼쳐졌을 때도 있었고 저 아래 저분이 안 보였을 때도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 3-4컷을 찍으면서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럼 B컷은 많을수록 좋은데 B컷이 가장 A컷과 유사한 컷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GR1과 GR3의 색감 비교 때문에 만들어놨던 슬라이드인데 GR3를 쓰시면서 원의 색감을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게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사실 가장 뉴트럴하게 찍어놓으면은 GR1을 GR3처럼 GR3를 GR1처럼 얼마든지 표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로우로 찍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주로 JPG로 많이 찍습니다. 오히려. 근데 JPG로 찍으면서 최대한 안 무너지게 한 대로 서로 이렇게 서로 비슷한 쪽으로 붙여서 보정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구분이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랄프 깁슨을 흉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런 구름과 그런 포커싱 아웃된 손 아주 평범한 장소였고요. 예, 평범한 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손 좀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연출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거리 사진 보시면 연출하라고 해도 사실 못합니다. 저 아까 그런 사진들을 어떻게 다 연출합니까? 연출 못합니다. 절대로. 심지어는 보도 사진도 그게 왜곡을 안 시키면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큐도 그런 다큐의 작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사할린 이런 작업 같은 거 보시면 그 집에 배경 인물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도 있습니다. 그건 왜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경에 그 인물들이 실제로 사는 겁니다. 그거를 어떠한 컨셉으로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미술 사조에 대한 그 표인데요. 그 입체파, 뭐 이렇게 야수파 영향 서로 다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한쪽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틀은 겁니다. 어떤 형식이든 틀었습니다. 막 분해해서 갖다 붙였건 정말 노말한 거를 막 야수처럼 보이게 그렸건 간에 어쨌든 다 뜯어서 다시 붙인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뿌리가 하나입니다. 클래식, 재즈, 다 블루스, 다 한 군데서 온 겁니다. 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 서로 칼로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뭐 펑키, 소울, 뭐 네오팝, 뉴에이지, 옛날에 유명 디스코 뭐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제가 완성한 게 아니기에 계속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진이 보이는 걸 찍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걸 찍는 겁니다. 가려진 데를 찍고 다 보여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계속합니다. 요만큼 보여주면 알까? 야, 쟤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냐? 요만큼 보여주고 다 알랜다. 심지어 제목도 잘 안 씁니다. 대신에 저는 여러 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장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여러 장을 보여줬으니까 건방지게 좀 미안하지만 좀 느껴봐라. 그리고 작가 노트를 조그맣게 코멘트를 하고 그래서 책으로 묶고 연작을 하고 전시회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런 사진 장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딱 해서 보여주고 표현이 다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완벽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나타내는 텍스트로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 계속합니다. 지금도. 요거는 코로나를 생각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천으로 된 게 마치 그런 그 병원의 방역 뭐 이런 거가 떠올랐지만 저희 동네 집 앞에 있는 분식집입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뭔가 나눠져 있고 이것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들인데 아이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런 구조물이 지금의 상황이다. 뭐 이런 뭐 얘기하면 유치한 텍스트일 수도 있고 그 모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런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찍어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텍스트를 좀 집어넣은 겁니다. 뭐 물론 이런 것들이 뭐 15장이 정말 그림 같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넣고 빼고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시골에 산다. 나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거리가 없다. 거리가 있습니다. 시골길도 거리입니다. 거리가 있고 이건 이제 강화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접경의 봄 이래가지고 뭐 강화도에 나들이를 자주 갑니다. 제가 자주 갈 수 있는 데를 고른 겁니다. 그 소재를. 그리고 잘 알고 접경의 봄 해가지고 해병대 초소도 많고 천주교 성지였는데 천주교 박해로 많이 사람이 죽었는데 심지어는 저기가 양민 학살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현 상황과 뭔가 그런 해병대 초소의 그런 망과 이런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후 오버랩이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몇 해에 걸쳐서 봄에 강화도를 놀러 갈 일이 있으면
와이프 잠깐 있으라고 하고 찍기도 하고 나 혼자 퇴근하고 갈 수도 있는 거리기 때문에 퇴근하고도 간 겁니다. 저게 속초의 봄이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제가 거기 취재를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강화도에 마침 접경이 있었고 저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저런 장소들이 있으니까 저런 이미지를 상상하고 내가 찍겠다라고 생각하고 어프로치를 하면 많이 헤매지 않고 그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기획이고 그런 다른 분들의 작품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좋은 작품이 아닙니다. 사실 더 발전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도 아직 안 했고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쌓아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것도 사실 좀 괴리가 있습니다.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될까. 아까 말한 봄 칼라 사진. 봄이니까 왜 칼라로 안 찍으셨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봄꽃을 나타내기 위해 아까 그거보다는 봄이 더 명확해야 됐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날렸고 더 앞을 흐렸습니다. GR로도 뒤는 못 날리지만 앞은 날릴 수 있습니다. 심도가 깊은 카메라다 보니까 망원이 아니고 꽃을 얕게 앞으로 건 겁니다. 그래서 꽃의 흐림 정도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마스크를 쓸 친구를 표현한 겁니다. 봄입니다. 봄인데 여전히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표정도 서로 보고 마스크 좀 벗고 나중에 더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 칼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선을 넘어봅시다. 여러 가지를 다 해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나는 전체만 찍어야 되겠다. 나는 이 사람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게 부끄럽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섞는 거에 두렵다 하는 선을 넘어봅시다. 이것도 GR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